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추석 연휴 이후 한국 주식시장이 드디어 초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최근 증시가 좀 좋지 않고 추석 연휴 이전에 항상 증시가 좀 안 좋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이번에도 역시 좋지 않은데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고 왔으며 왜 이 희망적인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장기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건 이제 그 기반에는 연금, 국민연금 개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 것이고, 과거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 장기 투자, 우량주 장기 투자가 먹히지 않는 장이었다라는 편견을 없앨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이제 좀 대두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굉장히 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한국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는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굳이 투자라는 걸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였거든요. 거기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워낙에 고속 성장을 해서 그냥 예적금만 하고 돈만 모아도 돈이 벌렸고,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충분히 집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였는데 굳이 리스크를 지는 건 위험한 방식이었고, 물론 리스크를 짐으로써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60년대생 분들의 주식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좀 위험했던 게 맞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금융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금융의 제도 역사가 짧은 나라였기 때문에 고속 성장을 했으니까 역사가 짧죠. 많이 성장하긴 했어도. 그래서 미국만큼 성숙하지 못한 이제 금융 시장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형성돼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왜 국민들 의식 수준을 따라서 움직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정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다 공약에 들어가고 이래요. 대통령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좀 정치고 국민들 의식 수준에 맞게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들 표를 많이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 이제 과거 시대의 전유물이었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고속 성장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적금만 해서는 노후 보장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장률이 매우 둔화되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거의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1차 재정 계산, 2차 재정 계산, 3차, 4차까지 진행된다고 했을 때 2060년 이렇게 되면은 적립기금이 뚝 떨어져가지고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구조로 된다라는 거예요. 돈 열심히 부어봤자 국민연금으로는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연금을 붓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좀 세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이 국민연금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편하겠다라고 나온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가 요약해서 3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연금 보험료율이 인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보다 우리 한국의 기대 수명이 엄청 늘어났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수명도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물가를 반영했을 때 실제로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게 세수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 사실상 이제 받아가는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국민연금에 빵꾸가 난다. 기대 수명 70세까지인 줄 알고 그 정도까지 주면 되겠지 했는데 100세까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더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조정을 했어요. 63세부터 이제 68세로 지급 개시하는 걸 63세부터가 아니라 이제 68세로 더 늦게부터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요새 63세면 뭐예요, 여러분들? 노인이 아니에요. 중년이에요. 60대는. 그죠? 요새 60대는 여러분들 중년입니다. 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령을 뒤로 미루겠다. 너희 너무 일찍 타간다. 좀 늦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지금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성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원금 보장되는 거 좋긴 한데 원금 보장 상품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어때요? 리스크를 안고 좀 더 큰 수익률을 노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시대고 단순히 그냥 이제 예적금만 해서는 부자 되지 못하고 평생 그냥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요즘 인식 수준입니다. 예적금은 돈이 안 된다는 게 요즘 세태죠. 그리고 미국 역시도 주식 투자 수익률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연금 자체를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채권 비중이나 다른 안전 상품들은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노후 대비를 한다라는 게 실제로 연금으로 주식에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액이 2080년까지 거의 8,800조 원 부근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기금 소진 방어가 가능해져요. 다시 말해서 이제 현실성 없었던 국민연금이 이제 현실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저도 뭐 90년대생이지만 90년대생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우리는 저거 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 못 받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내면 그게 자동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믿고 해볼 만할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적금만 해도 돈이 벌리던 시대였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은 노발대발 했을 거예요. 그때 시대 정서상 지금 우리 60년대생 분들이나 더 이전 세대 분들은 아니 국민연금 낸 그렇고 우리 노후 보장해야 되는데 노후 보장할 돈을 주식 투자에 넣고 있다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식 투자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죠. 네, 성숙도가 올라갔고 의식 수준도 올라갔고 교육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연금 최대 적립 시점을 이제 이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적립액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 투자 수익률 목표로 이제 4.5%로 잡고 있는데 최대 적립 시점 2040년 최대 적립금이 1,750조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2082년 8,800조 가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최대 적립 시점도 이제 이연을 하고 최대 적립액까지도 이제 이연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이 효용성이 있게끔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말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는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기금 투자 수익률도 제고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식 투자 비중이 2023년 현재 44% 정도에서 55%로 올리겠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채권이랑 대체 투자를 줄이겠다. 주식 투자로 지금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주식 증시가 올라가려면 주가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경기가 좋은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1순위가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돈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적으로 큰 돈이 매년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 연기금 수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5년에 걸쳐서 매년 연평균 10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매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10조 원 넘게 돈이 들어올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걸치고 이제 한국도
장기 우상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주식시장.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뭐 20조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사실 대부분 순매수했던 게 개인들이었어요. 막 20조 원씩 들어오는 거는 다른 데는 그냥 미비해요. 연기금 뭐 외국인을 다 미비한데 순매수 외인들 이제 외인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었죠. 한국 주식 시장이. 외인들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외인들 빠져나가면 그냥 흘러내리고. 근데 이제 연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 우상향이 된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연기금은 계속 10조에서 12조씩 계속 살 거니까 매수를 해줄 거니까 주가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럼 매년 10조에서 12조를 이제 얘네가 어디를 살 거냐, 무슨 종목을 살까 얘네가 그걸 알아보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대략 가이드라인이 잡히겠죠. 그럼 국민연금이 앞으로 무슨 종목들을 많이 살 거냐?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많이 예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국민연금 보유 비중이 큰 종목들부터 더 담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탑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현대모빅스 순으로 이렇게 아래로 쫙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저는 LG이노텍이랑 LG전자가 굉장히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LS일렉트릭을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매우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연금이 기존에 많이 담았던 종목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LG이노텍, LG전자, 삼성전기,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하고 이제 현대모비스랑 현대차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이버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이버 정도까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종목들을 저는 국민연금에서 많이 담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의 그냥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한다는 거는 거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는 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번외로 놓겠습니다. 예. 얘네도 저는 국민연금이 많이 사들일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죠? 거의 지수 상품에 가까운 종목들이니까 얘네들은 당연하게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아서 언급을 안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좀 답답하게 올라갈 수는 있죠.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식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에서 이제 국민들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에다가. 테마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하겠죠? 그죠? 뭐 작전주 같은 거 건드릴까요? 안 하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다음에 뭐 스몰캡 이런 거 할까요? 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 있는 얘 성장성이 진짜 좋다 하는 애들 벤처 기업들 소액으로 좀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의 비중은 성장성이 갖춰진 성장할 만한 우량주로 들어갈 겁니다. 보면 다 지금 여기 우량주잖아요. 시총 높은 애들. 그죠? 그래가지고 성장 가능성 있는 우량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성장이 꺾이고 있는 애들은 잘 안 하겠죠. 지금 뭐 어렵다 하고 막 오너 리스크 있고 이런 데는 국민연금에서 아마 안 할 거고 거의 대부분 이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면서 우량주 중에서 꼽을 거다. 시총 작은 애들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 돈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높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들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주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10,0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주 간단한 논리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려면 고객 예탁금을 봐야 되거든요. 9월 22일자 기준으로 48조 정도가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주식 투자하고 있는 돈이에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48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빚 내서 이제 투자하죠. 부동산도 대출 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레버리지, 빚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20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는 48조 대비 20조라고 하면 이걸 좀 편안하게 4억 8천이랑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6억 8천원짜리 집을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빚이 아닌 내 돈이 4억 8천이 있고 빚이 2억이 있어. 그래가지고 6억 8천짜리 샀어. 그러면은 이게 위험한 투자인가요? 위험한 투자 아니죠, 부동산에서는. 근데 주식은 어때요? 얘기가 달라요. 48조 중에 48조랑 20조를 비교했을 때 20조는 예탁금 대비 신용 빚이 20조라는 거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좀 크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이 영끌이다 뭐다 해가지고 빚이 많이 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투자 상품들은 대출이나 빚이 많이 끼고 과하게 끼게 되면은 폭락하거나 크게 박살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예탁금 대비 지금 신용잔고가 높아가지고 한번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부동산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48조 대비 20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고객 예탁금의 한 30에서 40% 정도 비중이 신용잔고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번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악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좀 빠르게 개편되고 수급이 빨리 들어오게 되면 예탁금이 늘어나가지고 예탁금 대비 이제 신용 비율이 적어지니까 좀 안정적인 구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놓지 말아야 돼요.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장기 우상향을 할 거고 왜? 국민연금이 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단기나 혹은 이제 조만간 크게 급락할 수 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는 뭐다? 근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신용잔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기가 안 좋고 지금 긴축하고 있죠. 긴축의 시기이기 때문에 고금리 긴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불경기, 그 다음에 고금리 긴축, 그리고 신용잔고 이제 과다로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고 미국이 이제 장기 투자가 굉장히 유리했던 게 연금 개혁을 401k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매년 이제 국민들 세금 그 연금 들어오는 돈들을 주식 투자에다가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민들 어때요? 주식 투자 그 연금으로 이제 된 거 가지고 니나노 하면서 즐겁게 보내잖아요. 해외여행 다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능성일 뿐이지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증시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도 못하는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된다고 하는 사기꾼들 말 듣지 마세요. 어떻게 뭐 증시 무조건 폭락한다, 무조건 급등한다 듣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확률이 높다일 뿐이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증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시황은 그냥 딱 그 정도로 들으시면 돼요. 아이고 먹구름 낀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네. 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비 올 것 같아. 비가 올 확률이 7, 80%인데 20%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가 쨍쨍해지고 좋은 날이 계속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그죠? 이번에 하락장 한번 맞춰봤자 돈 얼마나 벌겠어요? 별로 못 벌어요. 근데 코스피 10,000포인트를 맞추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노후 대비되고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10,000포인트 갈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걸 알고 지금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 힘 빼고 무리하지 말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매달 적립식으로 어떻게? 연금같이 투자하면 됩니다. 어떻게? 성장성 있는 우량주에다가. 옛날에 이게 안 먹히기도 했어요. 한국에선 그거 안 먹힌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젠 먹힐 겁니다. 달라졌어요. 연금 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12조 정도씩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0조 이상인데 대략 12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럼 대략 12조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지금 고객 예탁금이 48조인데 매년 12조씩 쏟아붓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48조 대비해서 12조씩 계산을 하게 되면 25%에 해당되는 물량이 매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증시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죠?
한국 코스피 증시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대략적으로 이제 21년 중순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예탁금도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럼 예탁금 21년 중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7월 뭐 대략 이때쯤이거든요. 이때쯤에 막 이제 70조 찍고 이럽니다. 21년 막 가게 되면은 막 74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73조도 있고요. 77조 9천억도 있습니다. 여기가 피크예요. 21년 5월 3일 77조 9천억. 대략 7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21년 중순 정도의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이때죠. 이때부터 이제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한국 코스피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아닙니까? 그죠? 이 이후로는 빠졌잖아요. 예. 근 몇 년이야. 그죠? 계속 올라가고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3,300포인트를 넘어섰던 이 시점이 예탁금이 78조가 굴러다니고 있을 때, 한국 주식시장에서 78조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리고 이때 신용잔고가 23조였어요. 78조 가까이 거의 80조의 신용잔고는 23조밖에 안 돼. 얼마나 건강합니까? 주식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20조인데 지금 예탁금이 48조잖아요.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빚만 지금 별로 줄지를 않고 예탁금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때가 이제 3,300포인트 넘어갈 때가 고객 예탁금이 78조인데 고객 예탁금 78조는 언제 바로 됩니까? 달성이 돌파가 됩니까? 현재 23년 기준으로 48조인데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12조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12조씩 바로 넣는다고 하면 1년 만에 60조예요. 2년 만에 어떻게 돼요? 1년 차라고 하겠습니다. 1년 차에 12조를 더하면 48조 더하기 12조니까 60조가 됩니다. 그 2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개혁하고 2년 차가 되면 60조에다가 또 12조를 더해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되죠? 72조. 자, 3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되죠? 3년 차가 되면 72조 플러스 12조죠. 그럼 몇 조가 될까요? 84조. 이미 코스피 역사상 최고점이었던 3,300포인트 때 달성했던 78조를 넘어섭니다. 아득히 넘어서죠. 4년차, 5년차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이 10년차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10년 동안 그렇게 불까요? 국민연금이니까 그렇게 붙죠. 무슨 1, 2년 투자하고 뭐 단타 치고 나갈 거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투자예요. 50년, 6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10년 뒤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20년, 최소 30년 이상 하는 거예요. 30년 중간에 뭐 좀 개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못해도 20년에서 30년간은 그런 투자입니다. 향후 매년 10조에서 12조가량이 30년, 최소 30년 이상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거고, 그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그 어마무시한 큰 돈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근간이 될 거다. 테마주만 잘 된다.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 아니면은 뭐 작전주 이런 것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성공하고 단타 아니면은 안 된다. 장기 투자하면 박살난다. 이제 과거에만 통용되던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장처럼 한국장도 엄청난 장기 우상향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될 거예요. 추석 연휴 이후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한국의 주식시장 지금은 크게 조정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기 전에 마지막 흔들기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습니다. 가장 추운 이번 겨울을 잘 버티시고 우리의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 초대박이 날 우리들의 계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주식 투자를 놓지 말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연금을 붙드시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 돈 되는 내용,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